하다 별 법률안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8일에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게 무슨 법률이냐? 뉴스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뉴스에서 반려동물이 아프면 5일 휴가를 가게 하는 그런 반려동물 돌봄 휴가 입법, 이걸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법률의 명칭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전혀 다른 근로자의 관계에서 나온 법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왜 개, 고양이가 나오는가, 이렇게 궁금한 국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법안은 그겁니다. 개나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이 병이 나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개나 고양이가 늙어서 그래서 돌봐줘야 할 때 1년에 5일 휴가를 보장하는 그런 이제 개정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뉴스에 따르면 최근에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동물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개 키우기, 고양이 키우기가 아이 키우기 같이 거의 똑같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내에서도 롯데백화점이 반려동물 경조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그 장례를 치르는데 쉬어라 하면서 직원들에게 장례 휴가 하루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법률안을 보면 국회의원 정말 개나 소나, 아니 개나 고양이나 다 국회의원 하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마침 롯데백화점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롯데백화점은 참으로 그 선도적인 기업이구나, 이러고 들여다보면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 국민이 거기에 와서 돈을 써달라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거기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고 서비스 업체인 것이죠. 더구나 장사를 하는 롯데백화점은 거기가 무슨 국민을 대상으로 어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백화점 하루 안 가도 되지, 백화점 하루 좀 쉬어도 되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납득할 수 있다고 할까,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법 개정안이 이거를 법을 개정하겠다 하고 내놓고, 민주당 의원이 내놨고, 여기에 뭐 10명인가가 같이, 우리도 같은 뜻이다, 법 바꾸자, 이제 이렇게 한 법률안이고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그런 법 개정 싫다, 뭐 그게 좋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선 그겁니다. 직원이, 그 근로자가 개나 고양이가 아파서 회사에 안 가고 쉬고 싶다 하면은 이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가
업무 수행보다는 더 중요한 사람이 되겠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직원이 있는 업체에 소비자가 가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한다고 할 것인가? 이게 뭐 동물병원 아니면은 동물 미용을 하는데 또 뭐 고양이 장난감이나 개 머리핀을 파는 곳이라면 그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근로자 가운데 이런데 근무하는 근로자는 소수일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리마연은 이거 반대하는구나. 나는 개나 고양이가 정말 이제 의지할 데가 여기밖에 없고 나한테는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도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국회의원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리고 그 법률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만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개나 고양이 때문에 1년에 5일을 쉬고 싶다고 한다면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결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받고 5일 쉬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생기는 문제는 기업은 이 법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되고 5일을 그렇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지 기업만의 문제인가? 나는 이 법 개정안을 보면서 참 어이가 없다.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령 기르는 고양이가 아프면 아침에 여기서도 1인 가구 이야기를 하던데 그 고양이 혼자 두고 나오기가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러면 어디 돌볼 만한데 병원이나 이런데 전날이라도 갔다가 맡기고 뭐 이렇게 방법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고양이가 아프면 나는 오늘 직장을 하루 쉬고 고양이하고 같이 있어주고 싶다. 병원에 데려가고 싶다. 이런 사람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르던 개가 죽으면 직장 가서 일할 기분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직장 쉬고 뭐 장례라고 요새는 하죠. 화장하고 뭐하고 하는 그거 하고 싶을 겁니다.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이 세상에 있는 산천초목과 자연 상태에 있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에까지 이르는 게 아닙니다. 사실 동물에 관한 법이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을 동물이 지키겠습니까? 동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지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나 고양이가 아프거나 죽으면 나라도 그럴 거야. 이런 이심전심으로 접근을 하면 이 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잘못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고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직접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버린다. 대한민국을 무질서한 곳으로 만든다. 아주 감정적인 무책임한 세상으로 만든다. 이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선 이번에 고치겠다고 하는 법률의 명칭이 이겁니다. 남녀 고용 평등. 그러면 고용에 불평등이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구나. 제목에서 알 수 있죠.
그런데 남녀 고용 평등이니까 뭐 옛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는 집안일도 해야 되고 할 것도 많고 하니까 여자는 결혼하면 직장 그만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에 있었고 또 집안일을 여자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물론 여자 보고 돈 벌어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기는 했죠. 반대로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우리 국민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바탕도 있어야 하고 또 자기가 그 커리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야에 나는 이게 좀 경력이 있어. 이걸 잘해. 나는 적어도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어. 자,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진정한 그 생활에서의 독립을 보장하는 거다. 이래서 남녀 고용 평등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여자라서 직장 다니는데 불리한 거 이걸 좀 없애줘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이거는 근래에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남자들도 그 출산 휴가 이런 거 있죠. 여자들도 그렇고 아이들 양육하는 경우에는 얼마 동안 쉴 수 있다. 이제 그게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인생의 그 전반기에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은 인생의 전반기를 넘어선 국민이 절대 다수입니다. 지금 봤을 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가? 젊은 세대, 출산하는 세대의 복지가 집중된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이후 세대의 양해와 배려 속에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두텁게 이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명도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 법률명을 보면 우선 뭐 고양이 개는 남녀 문제는 아닐 것이고 일과 가정을 이렇게 병립 일을 하면서도 가정일도 좀 분담하고 이렇게 하자 하는 그쪽일 것으로 보이죠. 그래 일가정 양립 지원이라고 이제 우리가 제목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것은 1987년입니다. 상당히 오래 전이죠. 그때 제정된 법률명은 그냥 남녀 고용 평등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문제, 남녀의 문제 이게 가장 컸던 것이죠. 그때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 하고 제1조에서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법은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서 고용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그 기회, 대우 이런 걸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제 나옵니다. 왜 남녀 평등과 고용이 연결이 되는가? 그게 뭐냐면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하면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도 보호를 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해서 이 근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이 법률을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인 겁니다. 자기가 기르는 동물의 문제 이게 아니고 인간의 일단은 남자다 여자다 하는 여자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여자의 그 독특한 환경이나 뭐 역할에 따라서 어머니로서의 그 위치 이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조해 주겠다. 이런 쪽입니다. 어머니라는 것은 자녀의 어머니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남자까지 해서 자녀의 부모 이렇게 될 겁니다. 인간의 문제다. 그게 지금과 같은 법률명으로 바뀐 것이 2007년입니다.
일, 가정, 양립 지원이라는 게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사를, 집안일을 쉽게 말해서 집안일을 남자도 같이 나눠서 한다. 또 그냥 집안일을 여자가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조를 해준다.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 법률명을 간단히 말할 때는 앞에 것과 똑같이 남녀 고용 평등법입니다. 고용 평등. 이게 주다. 이거를 알 수 있죠. 이제 지금 일, 가정, 양립 여기에서 그러면 현행법에서 목적은 뭘까? 제1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보면은 앞에 거하고 아주 비슷한데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기 앞부분하고 똑같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 고용 평등을 실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출산하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인 어떤 보장, 지지 이런 게 있으면 여성 고용을 촉진할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정말 남녀 고용 평등이라는 걸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제목이 바뀌었으니까 뒷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이렇게 올리는데 도움이 된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고 할 때 그 가정이 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왜 이 법이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뭔가 내용이 더 많아졌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찬반을 떠나서 자, 가정에는 그럼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고 할 때 가정에 누가 있는가? 가정이 뭔가? 이걸 봐야 하는데 가정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자인 국민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이기 때문에 법률로 규율을 하는 것이죠. 가정에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인 국민이 있습니다. 부모 이렇게 둘 다 그 국민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국민인 여성, 국민인 부모의 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률로 이렇게 보호를 하고 혜택을 주고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내가 애지중지하는 개나 고양이를 위해서 내가 직장에서 좀 쉬어도 기업에서 이걸 다 이해해야 돼. 나라는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맺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내 형편도 봐줘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던 이 법률이 대한민국의 법률은 인간을,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제정이 되고 시행된다 하는 이 원칙으로 돌아가 보면 살짝 핀트가 안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분명하죠. 개나 고양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자, 개를 키우는 여성. 앞에서 여성 이야기 했으니까 개를 키우는 부부는 개를 출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도 고양이를 출산한 적이 없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는 부부가 가령 고양이가 태어나서 6년 동안 키웠다고 해서 초등학교 입학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학부모가 되지 않는 것이죠. 개나 고양이는 아무리 잘 길러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법 개정을 찬성하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를 예뻐하는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들은 몰인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할 일이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 가정의 개념을 지금 이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무슨 동성혼을 지지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웃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살면 가정이라고 한다든지,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해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이 가족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법률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 사람들이 하도 다양한 별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끼리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 여자끼리 이렇게 동거하는 사람들, 그거 뭐 우리가 법으로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법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원을 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 그 사람들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도 아마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결혼식장에서 같이 기다렸다가 결혼식을 할 때 좀 자신들의 결혼식이 덜 축하받는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서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성끼리 동거를 하든 뭐 결혼식을 하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녀를 입양, 대한민국 국민인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환경에서,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상한 그런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권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이의 입장에서 이제 모든 것을 배우는 아이가, 남자끼리 같이 사는 게 가정이구나,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뺏는 것이죠. 강요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찬성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우리는 어디까지는 이해하고 어디부터는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게 가족이다, 가족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사전에 가족은 아들, 딸 또는 개, 고양이 이렇게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부부가 있는데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를 키우면 거기는 가족이 몇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7인 가구입니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에 반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현행법에 어긋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앞에서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깜찍해, 개가 너무 귀여워, 너무 정이 들었어, 이 애완동물들이 어떻게 잘못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 이러면서 법을 바꾸자 이러는 겁니다. 우선 이게 국민인 인간을 내가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하고 동격 취급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이 개정안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그러니 국민은 찬성과 반대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왜 반대하는지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국민들은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하겠다 하고 법률안을 낸 국회의원들 일단은 한 10명 이렇게 되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없고 국민을 존중하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민을 자기가 아끼는 개나 고양이하고 이제 동격으로 취급하는데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령 윤석열의 개와 일반 국민의 아이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순간이 오면 윤석열의 개를 택하는 일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자들은 지금 당장 국회의원 자리에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단임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자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이런 사람들이 2번, 3번 계속하기도 한다. 얼마나 잘못된 대한민국입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